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날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야기 중에 한번 또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엔비디아 한번 그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조만간 나와요. 실적 발표. 지금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 뭐 CFO하고 오너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주가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뭐 11% 이상 폭락을 해버리니까 참 처참하죠. 이 큰 우량주 대형주들이 이 10% 이상 폭락을 하면 엄청난 겁니다. 미국 주식은 참 그런 게 힘들어요.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진짜 시원시원하게 빠진다는 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로 불리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임박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앞서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 촉발한 거죠. 그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제 주목이 됩니다. 14일 증권가에 따르니까 그 마이크론은 오는 17일 1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최근에 그 D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빠듯해집니다. 그리고 가격의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실적에서는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측도 좀 우세화되는 거죠. 특히 AI 서버죠. 이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 이 HBM을 비롯해 가지고 고용량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성 회복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시장이 그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에 주목을 합니다. 그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서 그 향후 분기에 대한 이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될 경우에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겠죠. 메모리 가격 인상 흐름이 단기 반등이 아닌 중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도이치방크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이 마이크론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반도체 풍향계로 이제 불리는 거죠. 이렇게 마이크론의 고실적이 확인될 경우는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장주로 투자 심리가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두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AI 산업 성장의 수혜가 실적으로 빠르게 이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삼성전자 역시 범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서 구조적인 그런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잇따릅니다.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메모리 가격 흐름과 업황의 회복을 가늠할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섹터 분위기를 반전시킬 그 키플레이어는 마이크론이다. 다음 주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이 AI 반도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런 정당성을 재확인시켜 줄지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론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유심히 좀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마이크론 과연 어떤 실적을 내줄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내렸죠. 내리면서 연말 국내 증시의 산타랠리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여러 이벤트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코스피가 지난주에 마지막 날인 12일에 4167.16으로 장 마감을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67.11포인트 상승했죠.
이 기간 외국인들은 코스피 주식 1조 17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은 코스피 주식 3,615억 정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1조 5,174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외국인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등등 해서 반도체 투톱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종목을 대량 매수했는데,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하를 했죠. 이어서 트럼프가 성탄절 전후로 정부와 합의 맞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미국 3대 지수가 오라클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수합이죠. 이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이 CDS인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AI 거품론이 다시 이제 부각되다 보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경기 순환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다우산업지수 그리고 S&P 500은 지난 10일 장중에 각각 48,704.01, 6,901.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에 반해서 기술주 종목 포진한 나스닥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벌써 2%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는 메모리 풍향기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8일 날 합니다. 18일 미국의 경제지표 공개,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 등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밤에는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16일 신규 고용이 5만 명 증가에 그쳐서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면은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이어서 18일에는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19일에는 11월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PCE 이런 가격 지수 등이 공개되네요.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향방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는 2%로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BOE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는 0.25% 정도 내린 3.75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보니 향후 빠른 금리 인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19일에는 일본 중앙은행 BOJ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논의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높일 경우 엔화 조달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 오에다가지고 BOJ 총재는 앞서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